주제 발표는 먼저 연세의대 예방의학 교실 박은철 교수님께서 의사 인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은철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존스홉스킨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나오셨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처장과 의료원 산학협력단장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그리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박은철 교수님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회 미디어 포럼,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그리고 한국 의학 바이오 기자협회랑 같이 주최하는 제1회 미디어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맡아서 영광입니다. 이 미디어 포럼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발표할 주제는 현재 한국의 의사 인력은 많은가 적은가,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을 보시면은 의과대학 정원이 48년까지는 800명, 6개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한때 늘었었죠. 특히 이제 80년대, 89년 뭐 이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 정부가 94년부터 신설의과대학 40명짜리 의과대학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가 의학분업되고 난 이후에 지금 3,058명으로 줄었습니다. 준 때가 요겁니다. 195명이 정원이 줄었고요. 정원 내로 156명이 줄었습니다. 합쳐서 351명이 되는데요. 2004년과 2006년 두 해에 걸쳐서 줄여놨고, 그 다음에 정원 내를 합사 편입을 줄였고요. 학사 편입 이제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2009년부터 정원의 입학 마저 줄였습니다. 이 출발했던 거는 2003년에 있었던 대통령 자문 의학발전 의료제도 발전 특별위원회를 근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의학분업하면서 여러 가지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공약이 그 얘기가 실현되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3,058명인데요. 꼭 3,058명이 아닙니다. 정원의 입학이 55명,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특별 모집이 있고 군 위탁생 10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그래서 3,123명이 되고요. 그러면 현재 의사는 남는가 모자라는가? 제 슬라이드에 왼쪽을 보시면 의사가 모자란다라는 주장이 되고 오른쪽을 보면 거기 반박 논리들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자료가 이겁니다. 한국의 의사는 1000명당 2.6명이기 때문에 OECD 3.7명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근데 반론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 2.6명, 미국 2.7명인데 뭐 그렇게 우리나라가 무지라라고 그러느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1000명당 의사 증가율이 3.3%다. OECD 1.6%밖에 안 되는데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 늘릴 필요 없다라는 증거에 이걸 이제 쪼개보면 이렇게 됩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4.3%였지만 2010년대에는 2.4%로 줄어듭니다. 이게 의과대학 정원 줄여놓은 거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2010년 뭐부터 몇 년까지는 의과대학이 6년 뭐 8년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그 영향을 조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의사 증가율이 이것보다는 좀 약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008년부터 2021년 대비 46%가 의사가 늘었는데 남자 의사가 36% 느는 반면에 여자 의사는 88% 늘었습니다. 44세 이하의 의사들은 9.3%밖에 안 늘었습니다. 더욱이 44세 이하의 남자 의사는 6.2% 감소됐습니다. 이게 필수 의료의 현재 사항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필수 의료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년 지나면 다 은퇴하시는 분이 되는 거와 그대로 연결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1000명당 병원에 있는 의사 1.2명입니다. OECD가 2.1명인데 일본도 1.7명에 됩니다. 근데 미국 보시면은 1.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 하나 감안해야 되는 게 개방형 의사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인 경우에는 1.0명 가지고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시 농어촌 간의 의사 분포가
OECD가 1.6배인데 우리 1.2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역 분포가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닙니다. 땅이 좁고 이것저것 그래도 의사들이 분포가 꽤 돼 있습니다. 근데 반론이 뭐냐면 일본은 1.1배고 공중보건 의사가 도시와 농촌 간의 분포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공중보건 의사들이 요새 줄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이시는데요. 현역병으로 갔다 오면 1년 반이면 되는데 의사를 갔다 오면 3년 3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줄여줘야 현역병으로 안 가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에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PTCA 이거 빨리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대기 기간이 25일, 슬관절 치환술은 283일 일렉티브로 하는 우리나라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만들어내기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되게 필요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모든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 나라고요. 비용으로 인해서 병원에 못 갔습니다가 우리가 2.2%인데 OECD는 7.9%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한국은 근로자 평균 임금의 개업 전문의가 7.6배를 받고 있는데 OECD가 4.68배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거의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의사가 모자란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 반박 논리가 의사들이 한국의 의사들이 아마 제일 많이 일하지 않을까? 그럼 시간당 인건비라고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가 지금 1000명당 2.5명이고 전문의 임금 봉직이 얘기입니다. 4.4배고 OECD는 2.3배로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로치기 1000명당 의사 수입니다.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사의 봉급 수준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1000명당 의사가 1명 정도 떨어지면 0.4배 정도 떨어집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가 많아지면 임금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반론이 뭐가 있냐면요. 가로축은 똑같습니다. 1000명당 의사 수인데 세로축을 보시면 GDP의 의료비가 차지하는 분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의료비 수준을 차지하는 건데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GDP에서 사용하는 의료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많아지면 분명히 인건비 수준은 좀 떨어지겠지만 전체 의료비는 늘어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의사 늘어나는 거에 인건비 떨어지는 거를 곱해보면 떨어지는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생이 우리가 7.3명이고 OECD가 14.4명입니다. 절반 수준이죠. 일본 보면 7.2명. 오히려 우리보다 적고요. 미국이 8.5명이다. 근데 미국의 8.5명은 외국에서 자꾸 들어오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의 한 28% 됩니다. 그 졸업할 때. 미국은 의과대학 졸업생 플러스 해외 유입 의사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이 우리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가율 위에 숫자를 보시면은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가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0.1%인데 OECD는 3.0% 우리보다 훨씬 많이 증가됐죠. 최근에 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 담당 인력 이게 문제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이겁니다. 개원이 수입이 봉직이 수입을 2배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한 1.76배 되는데 과별로 보면 한 4배에 가까운 과들이 있거든요. 그 과에 있는 거는 대학에서 월급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밖에 나가면 3-4배를 더 받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고요. 응급과와 비응급과의 그 보수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수 월급 받고 말죠. 그러고 나면 누가 응급 온콜을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또 하나 비급여 진료비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비급여 진료과들이 최근에 미용과 다이어트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응급과 급여 진료과들이 지금 사람들이 모질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저수가와 의료 분쟁과 실손보험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 의료 외 분야의 의사 수가 모질합니다. 대개가 한 95% 이상의 임상 의사들을 하고 있고요. 5% 내외에서 의사 외의 일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의사 과학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를 지금 못 맞추고 있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에 전 가장 큰 이유가 의과학 연구비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의과학 연구비의 수준을 보면 전체 의료비가 미국이 한 15% 정도 되는데요. 의과학 연구비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구비보다도 의과학 연구비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가 있어야 연구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야 그게 의사과학자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대가 뭐 굉장히 높은 진학 희망을 하죠. 근데 이게 더 늘려놓으면 지금도 강풍이 부는데 이제 블랙홀로 변해갈 것이다라는 반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거를 한 표로 다 정리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부족하다는 증거도 꽤 있습니다. 근데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의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남는다, 모자란다의 토론, 논쟁 뭐 이런 것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현재 의사가 남는지 모자란 차치하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논의해봤자 현재가 남느냐 모자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투여하는 건 그만하고 남는다는 증거, 모자란다는 증거도 꽤 있으니까 여긴 차치하고 미래를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최근 나왔던 두 편의 대표적인 연구가 보건사회연구원에 나왔던 연구 2035년에 한 10,000명 모자란다. KDI의 2019년의 연구가 2050년에 했는데 10,000에서 한 20,000명 정도 모자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의사 공급 추계, 우리가 수급 추계할 때 공급과 수요 추계를 하는데 공급을 측정하는 건 되게 쉽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의과대학 나오는 게 정원이 딱 묶여져 있고요. 빠져나가는 사람도 일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의대, 한의대 같이 포함하면 한 4,000명 정도 1년에 졸업하는데 거기서 이제 나가시는 분, 안 하시는 분들 한 1,000명 빼고 나면 3,000명 정도가 현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럼 3,000명 늘고 있는데 그걸 2017년까지 프로젝션하면 2020년에 13만 명인데 2070년 되면 28만 명, 29만 명까지 갑니다. 이때쯤 1,000명당 의사 수 보시면 우리가 2.51명인데 7.6명이 되고요. OECD도 만약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7.7명이 됩니다. 의사 공급에 있어서의 추계는 사람들 간에 연구자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뭐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반면에 이 수요를 추계하는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수요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 굉장히 많은 방법론적인 이슈도 있고요.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령화된 인구 구조만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2021년에 95조를 지금 썼는데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2070년 되면 지금 화폐 가치로 152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걸 보시면 이 꼭지점을 보시면 2058년에 피크점을 이룹니다. 아까 의사가 늘어나는 거는 1차 곡선, 1차 방정식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의사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2차 방정식, 맨 앞에 있는 그 x2의 상수값이 마이너스인,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그 꼭지점이 2058년이 됩니다. 근데 의사는 꾸준히 지금 늘고 있거든요. 그 두 개가 만나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합쳐 놓으면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계속 의사가 모자랍니다. 피크로 모자라는 게 한 10,000명 정도 모자라는 2030년 그 즈음에 지금 6, 7년 남은 거죠. 6, 7년 남은 거에 한 10,000명 모자라는. 근데 보십시오. 첫 해 말고 그 다음에 벌써 7,600명이 모자라거든요. 베이비 부모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모가 지금 노인으로 65세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의료 수요는 노인 인구 증가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요. 의대 정원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의대 정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하더라도 6년 후 이상의 문제니까 지금부터 최소한 6년, 크게 보면 10년 동안은 지역 의료, 필수 의료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한 10,000명, 크게 보면 한 20,000명 정도 모자라니까 의사를 늘리자라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안들은 의약분업대 감축시킨 351명 회복하자, 한 1,000명 했으면 좋겠다. 대안이가 제각이랑 생각하는 건데요. 의약분업대 없어진 351명과 지방의대 지역의료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지방의대를 지금 3,058명의 5%인 하면 153명이 됩니다. 그 정도 합쳐는 한 500명 정도 늘리는 게 어떨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사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는가를 봤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을 합쳐가지고 본 겁니다. 현재 유지하면은 2040년까지는 의사가 모질하죠. 모질하다가 늘려놓으면 조금 모질하는 게 줄어듭니다. 근데 이펙트가 좀 딜레이 돼서 나오죠. 근데 대안 3을 보시면은 1000명 늘려놓으면 2494명이 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나면 2070년을 가면 아까 7만 5천 명 가까이 남는데 대안 3 1000명을 늘리면 11만 명이 늘어납니다. 저희가 이때 의사 수가 한 35만 명, 한 11만 명 정도 늘려면 35만 명이 되거든요. 35만 명에 10만 명이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재앙에 빠집니다. 물론 이제 의사 중에 필리핀 옛날에 있듯이 운전기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쯤. 근데 운전기사 하기 전에 이 의사들은 뭐 할 거냐면 비급여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다닐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급여와 비급여의 모든 의료 시장을 팽창시킬 거고 그것도 진입 못하는 의사들은 택시를 모는 상황에 빠질 것이다라고 보십니다. 이게 대안이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늘리고자 하는 얘기를 한 10년만 늘려보자. 그 다음부터는 줄여가 보자. 이게 줄인다는 개념이 일본이 이거 있습니다. 일본이 2000년대에 의사를 한 1200명 늘려가지고 9000명 시대를 맞이했다가 10년, 12년 후에 의사 정원을 다시 줄입니다. 늘렸던 이유는 뭐냐면 고령화 때문에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늘어나면 이게 의료비를 감당 못하겠구나 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시점이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일본이 의사를 늘릴 때 그 시점이라고 보고요. 한 10년, 15년 지나면 우리도 줄일 때가 되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압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2년이 아니고 뭐 우린 5년, 7년 이렇게 돼서 의사를 다시 줄여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면은 10년 느리고 5년 동안만 느리고 그다음에 현재 유지하고 나머지는 10%, 20%, 30% 맨 마지막에 줄이면 3,058명에 920명이 줄기 때문에 한 2,000명 정도인데 의대 정원이. 근데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40개 있지 않습니까? 이 40개 있는 의과대학을 줄여서 한 의과대학 40명짜리 의과대학은 뭐 30명, 25명 될 거거든요. 이건 의대 존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M&A가 일어날 거고요. 의과대학의 M&A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M&A를 하는 걸 감안을 하면 우리가 작은 의과대학이라고 무작정 늘려놓는 게 이게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5년 적용하고 그 이후로부터 5년 적용하고 5년 쉬었다가 10%씩 감축시키면 1000명 늘려도 2040년에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다가 그다음에 2070년 돼도 5만 8천 명이 남는. 그러니까 이 1000명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1000명보다 더 줄여야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볼 때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추계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애들, 죽는 사람들 빼면 인구 추계하면 되거든요. 근데 죽는율에 대한 인구 추계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잘 안 틀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인구가 워낙 요동쳐가지고 너무 많이 변합니다. 제가 쓴 건 주기 추계를 기반으로 했는데 중위 추계 보십시오. 2035년에 보시면은 학계 출산율을 1.18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0.78인데요. 15년 후면 12년 남았습니다. 12년 동안에 1.18로 가겠습니까? 안 갈 거라고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있는 저희 추계의 0.94가 오히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의료 수요를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줄면 의료 수요가 그만큼 줄 거고 그러면 2070년에 아까 의사가 7, 800명 남는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 숫자보다 더 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늘려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년만 지나도 어떻게 줄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최근에 5년,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의료비가 증가된 율을 반영했습니다. 2000년부터 반영하지 않고요. 2000년에 반영하면 이 속도가 더 커집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약분업 전까지의 증가율을 그대로 집어넣거든요. 우리 지금 행위불수까지 하고 있죠. 외래 방문 전 세계 1등 하고 있죠. 일본도 이제 1등을 탈환하고 있죠. 일본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의료가 계속 팽창된다는 걸 전제한 가정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 전달 지불 제도가 변화돼서
대표적인 변화시켜야 되는 건 제가 볼 때 주치의제라고 생각하는데, 주치의제가 되는 순간에 외래 방문이 이것보다 줄어들 거고요. 거기다 이제 퍼슨 베이스드 페이먼트, 사람 기반의 지불 제도로 바뀌면 대표적인 게 뭐 HMO도 있고 ACO도 있고 뭐 이런 제도로 가서 사람을 등록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1차, 2차, 3차 의료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지금 같은 외래와 지금과 같은 입원의 확장이 안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의료 수요가 줄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원은 있죠. 근데 PA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이 되고 나면 꼭 의사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느냐? 안 그러고 그 일의 델리게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수요는 그만큼 또 줄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AI, 인공지능이 됐든 어규멘티드 인텔리전스가 됐든 의사의 하는 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 수요가 지금 현재처럼 움직이는 걸 가정하고 현재의 증가율을 가정하고 추계했던 건데 굉장히 많은 요소가 수요가 지금처럼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계를 지금 한 추계를 그대로 믿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정원을 늘릴 거냐 정원 외를 늘릴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아까 351명 줄일 때도 우리가 뭐 했냐면은 195명은 정원에서 줄였고요. 151명은 정원 외에서 줄였습니다. 정원회를 늘렸다가 정원회를 없애버리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정원 늘렸다가 줄이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이게 정원이냐 정원 외냐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수도권 의대와 지방 의대의 웨이트는 지금 지방에 더 가 있죠. 그렇다고 지방만 늘려줘야 된다? 서울 수도권에 큰 대학들이 많고 큰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좋은 걸 생각하면 좋은 의사를 양성해 내려고 생각하면 꼭 지방의 모든 증원을 다 줘야 된다? 거기 찬성이 안 됩니다.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의과 대학이 12개 대학에 75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원 내를 포함하면 한 800명 될 겁니다. 돼 있는데 이 중에 한의대와 의대를 동시에 보유한 대학이 5개가 있고 이 5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은 350명, 의대 정원은 451명입니다. 저는 이 5개 대학한테 1차적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 정원을 시프팅하겠다. 총장이 그렇게 하고 의대 교육할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시프팅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의대에 나온 한의사들이 필수 의료에 관여하는 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논의들이 지방 필수 의료 때문에 일어났다 그러면 한의대도 이제 건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누가 추계를 해도 5년 후를 맞추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 30년 후를 맞출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동안의 의료가 어떻게 변할지 인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5년 단위의 검토가 꼭 필요하고 그게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단을 설치하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위원단은 위원회인데요. 상시 직원이 있는 게 위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커미티가 위원회고요. 커미션은 위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미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의료 인력과 관련된 의사만 있습니까? 거기다 의사 중에서 의대 정원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문의도 중요하고 간호사도 중요하고 뭐 PA 뭐 굉장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많은 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2025년부터 2029년 5년 동안에 저는 500명씩 5년 늘리고 2030년에 정원을 다시 재조정한다. 더 늘리든지 유지하든지 감소시키든지 그때 다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